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현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뭐 주가 하락보다는 이게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 불안감에 쌓여가지고 제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주가 이제 폭락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냥 멘탈 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를 계속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면서 계속 매집을 하느냐, 이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제 손절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시면 지금의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을 갖고 계세요? 자, 그것도 아니고, 아, 주식은 그냥 나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는 주식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예금으로 먹고 살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빅테크 반도체보다 더 좋은 종목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금만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가난해지게 될 겁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자유는 얻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뭐 마소나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좀 이제 페이스북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디즈니, 그 다음에 반도체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반도체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어도비 같은 업체는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PER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행주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S&P 500 중에서 이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즉 이쪽에 있는 거를 팔아서 이쪽으로 돈이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변동성이 너무 두렵다. 자기는 이 변동성이 너무 괴롭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섹터를 추종하는 이런 종목도 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ETF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보다는 ETF를 하시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VTI, VOO, IVV, 그 다음에 SPY, 그 다음에 나스닥이면 QQQ 이런 인덱스 종목을 하시고, 이거보다 더 안정성 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가 모아둔 VIG, 그 다음에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VIM, SCHD 이런 종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레버리지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TQ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억제되었던 수요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래 예측을 잘 하지 못했죠.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려면 원자재도 많이 사가지고 공장도 늘리고 더 많이 생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켰죠. 왜냐하면 당장에 매출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폭등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수요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기축도 빨리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원래 단계별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양적 기축도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니까 빨리 이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 안에는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거 아니거나 아니면 또 중국의 봉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면 그것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항상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양적 긴축이 빨라지면서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값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연준이 만든 인위적인 조치이고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급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 10년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길게 봤을 때 20년의 어떤 기간을 봤을 때는 항상 우하향하고 있었다. 그만큼 미국의 주시장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미 지금 시장은 이제 성장주에서 배당주 또는 에너지로 이제 섹터 로테이션을 다 완료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항공, 크루즈, 카지노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미 올라와 있는 배당주, 에너지 관련주로 돈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진 반도체나 성장주에 대한 돈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돈을 뺄 것이냐, 이것의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단기간에 수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즉, 항상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왕창 몰빵해서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그 사고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개미일수록 더 이런 게 더 심하죠. 그러나 항상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꾸준히 사라.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사서 이 에버리지 코스트를 낮춰라. 그러면 언젠가 상승할 때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이 인간의 심리,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서 주식을 팔고 싶을 때 그때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 찬스고 항상 환희에 차가지고 다 몰려와서 주식을 사고자 할 때 그때가 주식을 매도해야 될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수익이 날까요? 한 방에 매수를 했다면 이때쯤은 다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코스트 레버리지는 결국 낮게 될 거고 이게 상승했을 때 크게 볼 수 있다. 즉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는 상황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이고 그때는 분할 매집하는 것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코스트 레버리지도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스닥의 이제 P 레이쇼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냐? 주가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EPS도 많이 올랐습니다. EPS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많은 빅테크 주식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도 소각시키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P 레이쇼가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P 레이쇼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낮게도 평가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거품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그 시업의 실적 예상치가 낮게 나온다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버블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끊임없이 금리는 우하향해왔고 현재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유동성을 대폭 늘림으로써, 왜냐하면 성장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이제 주식시장을 부양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도 이제 2.25까지 갔다가 다시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짧은 기간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 2.25였다가 이제 0.25까지 떨어진 상태. 자, 여기서 지금 0.25를 올린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0.5씩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오르게 되면 시장은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고 2.5를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시장은 크게 리스크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렇게까지 될 것이냐?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겠죠. 피터 린치가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그 예측을 3번 연속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억만장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은 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이런 금리나 양적 긴축에 대한 정책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봐야 되는 결과입니다. 주요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 현재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가 상승률, 이게 8.5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과연 피크냐, 피크아웃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4월달 수치가 내려가서 5월달 CPI 지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도 완화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공급량은 더 이상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얼마나 빨리 축소시키냐, 이것도 시장에 어떻게 리스크로 받아들여질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PER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안정화될 거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어쨌든 지금 손절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로 단 한 주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고, 오픈도어 또한 20% 정도 손해를 받고, 루시드도 20% 정도 손해를 받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주식을 더 많이 모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더 많이 물량을 모아서 2100주까지 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5000주까지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루시드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더 많이 전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주식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